한 주를 상쾌하게 보내려면 무엇보다도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스트레스를 물리쳐야 하는데 그게 바로 웃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는 먼저 웃으면서 인사해 보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도시녀의 유쾌한 수다 MC 카메론입니다. 오늘 먹거리 분야에 잘 나가는 도시녀의 언니들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각자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찾아뵙게 된 강북구 주민 써니입니다. 네, 강북구 주민. 네, 날씨가 드디어 더워지면서 여름으로 들어섰죠? 여름. 네, 더워요. 여름으로 들어섰죠? 장마죠. 예, 이웃분들이 요즘에 장마 대비하신다고 이 집 저 집들 제습기 사시느라고 바쁘시더라고요. 제습기를 또 사요. 네, 그래서 저도 살짝 고민을 했는데 요번에 이제 저희 아파트에서 에어컨 그 실외기 거치대를 무료로 설치를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설치를 하면서 밖으로 내놓기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습기 사지 말고 그냥 에어컨 밖으로 실외기를 내놨으니까 깨끗하게 다시 이제 설치를 해서 거기서 이제 그 에어컨에 제습기 기능이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달아놨으니까 내장 필터 깨끗이 세척하고 장마 대비를 끝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시원하고 상쾌한 장마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어요. 네, 에어컨 또 제가 또 그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번에 새로 에어컨을 사면서 그거는 그러니까 이따 기회 되면 말씀드리고요. 몇 주째 지금 고생하고 있는지. 덥습니다. 근데 아까 그 제습 말씀하셨는데요. 에어컨에 제습 기능도 있지만 선풍기로 제습을 할 수가 있어요. 아세요? 선풍기가 있는데 그 한참 비가 올 때는 그것도 가능치가 않아요. 그렇긴 한데 네, 선풍기를 좀 계속 틀어놓으세요. 이렇게 회전시켜서 그러면 이게 바람에 의해서 습기를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계속. 예,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어요. 네, 절전도 되고. 네, 좀 먼저 그냥 지금 답변이 먼저 나와가지고. 예, 그래도 장마철 대비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네. 저는 유드림이고요. 네, 건강 반갑습니다. 컨설턴트로 활동하면서 건강 컨설턴트 잘 못 들어보셨죠? 네, 저도 그러니까 선생님 유드림님 때문에 알았죠 이번에. 건강 전반에 관한 1:1 맞춤 상담 및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블로그 기자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저희 방송을 들으시고 주변 분들 또 이렇게 반응들이 막 오잖아요. 저는 무지 많이 와서 인기인데요. 강북구? 접대는 못하고 그냥 인사치레하니라고 바쁩니다. 정말요? 네네. 저는 너무 좋은 말씀만 해주셔서 좀 질책도 필요하다. 아주 적나라하게 좀 네. 얘기를 해달라 그랬더니 다 잘한다고 그냥 너무 대단하다고 하시네요. 잘한다고. 제 입장에서는 이제 지인들이다 보니까 자랑스럽다, 재미있었다, 너무 유익하다,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여러 이제 말을 많이 근데 들었어요. 우리가 또 우리 방송을 또 하게 되니까 좀 막 이상하다. 그 지난 시간에는 네. 그 텃밭팀들께서 그러니까 목소리가 너무 어색했다 본인들이 막 그런 얘기 나왔거든요. 네. 근데 본인 목소리다 우리가 네. 본인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다 맞아요. 왜냐하면 네. 녹음된 소리를 들어볼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이게 노래방에 가면 노래만 부르지 그걸 맞아요. 들어보질 않잖아. 자기 목소리가 뭔지 모르는 거지. 결국은 내 목소리는 상대방이 듣는 거지 내가 듣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되게 어색하다고 그러니까 낯설죠. 얘기를. 아무래도. 넌 낯설다. 요즘 많이 나오던데. 저는 이렇게 버벅거리니까 미치겠더라고요. 못 듣겠어요. 근데 아무도 방송을. 몰라요. 본인만 아니, 그렇게 했던 느끼시는 말 또 거지. 하고 단어 또 하고 이게 진짜 망신스럽습니다. 그래도 처음인 거 치고는 아주 프로적으로 보여요. 그래요? 아무래도.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끼리 너무 자화자찬하는 주눅 들지 마시고 열심히 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번 편 보니까 아주 주눅이 들어가지고 안쓰럽더만. 저번 편 아도니스 분한테 그냥 막 공경을 당해가지고 네, 텃밭팀 때 게스트로 네. 모셨던 아도니스님 저희 그쵸. 팀에도 한 한번 번 좀 모셔야 되지 초대해 주세요. 않을까요? 제가 예, 좀 밟아주세요. 전격적으로 그냥 언니들이 한번 좀 밟아주세요. 와장창. 사회자가 바뀐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꽃이 돼가지고요. 아주 그날 활약을 완전 엄청 했습니다. 네. 네. 또 재미는 있었어요. 아도니스님 기다리세요. 듣고 계신가요? 아도니스님. 떨고 계실 거예요, 아마. 네. 오늘은 그 잘 먹고 잘 살기라는 현대인의 소망에 힘입어 웰빙이나 로아스 같은 바람을 타면서 현대인은 바쁘지만 음식은 느린 것. 그러니까 슬로우 푸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슬로우 푸드하고 슬로우 라이프에 대해서 좀 약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할까요? 네. 우선 슬로우 푸드 앤 슬로우 라이프 아우, 발음이 영어입니다. 역시 영어라서 외국 좀- 갔다 오신 분은 좀 다른데 발음이 제 또. 친구들이 네. 옆에 계신 분 누구시냐고 너무 박식하시고 오. 이렇게 명쾌하게 말씀을 하신다고 아, 되게, 오늘도 예, 역시 띄워주시는 예, 써니님. 칭찬이 그러니까. 또 많으시더라고요. 써니님 저희 친하게 항상 지내요. 배워갑니다 제가. 네, 써니님은 진솔함과 막 이런 게 묻어난다고 또 한참 네, 얘기 저는- 듣고 그냥. 저는 너무 나대죠 사실은. 아우 나대는 거 없어요. 네. 나대는 게 아니라 이제 본인의 끼를 막 발산하시는 예. 것뿐인데 어. 끼는 아니고. 이제 더 너무 잘 발산하셔야 나가니까 그러니까. 주변에서 약간 좀 이제 시기, 시샘. 네. 아니 그건 아닌데 조금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 보니까 오, 아, 도전. 아줌마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좋은 거 아닌가요? 예. 그렇죠. 모범이 돼서 예, 이런 발전적인 거. 오. 분위기죠. 그런 분들께는 이번에 매실 효소 담그셨죠? 네네. 매실청 네네. 조금 드리세요. 배 아픈데 예, 예. 좋습니다. 요번에 배 아픈데. 요번에 20kg 했습니다. 돌리려고. 그 매실 잠깐 말씀드린 세 가지 독을 풀어준다 그래요. 네네. 근데 기억은 안 나요. 지난 주에 저희 준비해 왔다 그냥 갔기 때문에 알아서 하시고요. 슬로푸드 말씀드리면 별거 네. 없어요. 그냥 저희 예전에 어렸을 적부터 그러니까 우리 전통 대대로 먹어왔던 방식 있죠. 네. 그 원래 회귀하자는. 근데 이제 이게 먼저 누가 시작하냐가 이제 관건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태리에서 이게 이 말을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쪽에서 원조다 이렇게 말이 나왔는데 진짜 오리지널 원조는 저희 나라라고. 아, 제가 조금 검색을 해본 결과로는 전원 생활을 통해서 정성껏 키운 재료들을 시간과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낸 그 채소라든가 그런 걸 거두어서 내 몸을 만들어가는데 무엇보다도 그게 소중하니까 삶의 여유를 갖자 그러는 의미로다가 슬로푸드라고 말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저희 나라가 6.25 전쟁 이후에 빠른 그 성장을 거듭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놀랄 수밖에 없대요. 그 단기간에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재건했다는 게. 그러다 보니까 많은 발전도 있었지만 부작용.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가 많고 여유가 없고 막 빨리빨리 우리 막 맞아요. 빨리빨리. 그런 것도 아예 그냥 우리 일상처럼 돼 있잖아요. 근데 시골에 제가 좋아하는 프로가 그 요즘에도 하나요? 잘 먹고 잘 사는 법의 그 시골 밥상 거기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분들이 드시는 게 우리 예전에 다 그냥 먹었던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웰빙이 됐고 접하기 힘든 그런 게 돼서 조금 안타깝죠. 그래서 텃밭을 하는 이유도 다시 그런데 먹거리라든가 그런 걸 직접 그러니까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아도 우리 예전에 식생활로 살았으면 그걸 좀 가감할 그렇죠. 수가 있는데 이제 이 식생활의 인스턴트라든가 이거 좀 약간 외국적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말씀드린 그 잘못된 식생활이 성인병을 만든다 해서도 그러니까 미국인들도 처음부터 그 식생활에 나쁘진 않았다는 거죠. 근데 예전에 그 원주민들부터 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패스트푸드가 들어오고 맞아. 개발되고 이런 인스턴트가 들어오면서 이제 망가진 거죠. 거기에 익숙해지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만 해도 안 그랬는데 우리 때만 해도 먹을 게 사실 귀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컸을 때부터 이제 접하기 쉬워졌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아예 일상이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문화가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회귀 운동이라 그럴까요? 외국에서도 지금 그게 원활하게 활발하게 운동 중이라고 그러던데요. 슬로푸드가 그러니까 슬로우 라이프. 결국은 좀 예전 방식이 빠른 방식이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외국 가서 느낀 건데요. 외국에 아주 잘 나가는 호텔인데도 원터치가 없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것 틀고 저것 틀고 왜 물온도 맞춰야 되고 예전에 우리가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는 제가 미국을 좀 접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배워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좋다고 무조건 따라가지 않아요. 거기는 어느 정도 이렇게 자연하고 같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우리나라도 좀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좀 시간이 걸리는 거 좀 불편해도 네. 조금 참으면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슬로우라는 건 느리다는 거잖아요. 네, 얼른 느린 어떤 거. 뭐 예. 행동 방식도 그렇기도 하지만 이런 음식 우리가 예전에 먹던 음식들 보면 네. 전통 장류 있죠. 그리고 발효 음식의 그 대표적인 김치 그리고 뭐 식초라 전통 식초 그다음에 젓갈 장아찌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필요로 해요. 그렇죠. 그 제대로 된 맛을 내기 위해서 숙성되기까지. 네.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식품들이 아니죠. 그런 거. 예.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나누다 보면 다양한 먹거리가 나오면서 아주 재밌을 거라는 생각이 네네. 듭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느냐 먹기 위해서 사느냐 그런 것도 좀 생각해볼 맞아요.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아버지 세대는 진짜 어. 살기 위해서 먹었어요. 어.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지금은 완전히 뭐 그거 먹는 게 그래도 지금 막 먹는 거, 예. 예. 모든 이렇게 퓨전이라는 것가 이루어지면서 그러니까요. 음식의 다양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나름 반쪽에서는 한쪽에서는 건강 먹거리를 많이 발전시키고 있는 반면에 인스턴트 식품들이 막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오니까 거기에 이제 기로에 서서 어느 쪽으로 선택해서 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보니까 그 육류가 의외로 되게 많이 먹는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젊은 층이 오. 육류 저희 아이도 10대 청소년이지만 육류가 없으면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야채는 거의 안 먹고요. 예, 맞아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집에선 그나마 먹이려고 제가 이제 노력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우선은 소가 먹는 게 지금 풀이 아니라 곡물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료 먹이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재배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해요. 그리고 그 소가 변을 수시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 가스 그 말도 못 하고 그리고 또 아이들은 그럼으로 인해서 또 그 물론 뭐 육류에 그 자라는 그 기르는 상황이 또 스트레스 환경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잘 씹지 않음으로 인해서 치아 교정 네.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 사이즈는 그대로인데 턱뼈가 작아지니까 맞아. 얼굴은 작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네. 계란형처럼. 근데 이제 이 제대로 타고난 그 기능을 못 하다 보니까 그래서 치아 교정을 너무 많이 하는데 그 치아 교정도 심각해요. 왜냐하면 멀쩡한 이를 뽑아버리고 한다는 맞아. 게 너무 안타까. 걔네들이 나이가 들었을 때 그리고 치아 교정이 끝난 사람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다시 돌아오려는 그 복원력이 강해서요. 네. 계속 신경 쓰고 해줘야 평생을 되는데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죠. 나이 들어서 진짜 그 건강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좀 걱정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외모적으로는 요즘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 수려해요. 인물들이. 맞아요. 맞아. 관상학적으로는 너무 수려하고 남자가 아름답고 꽃미남 멋있어. 이쁘잖아요. 맞아. 근데 여자보다. 속으로 다 고르는 거지. 이게 다 먹는 것도 참 빼고 중요해요. 막 그러니까. 두들겨서 막 깎고 막 이래가지고 아이들도 그리고 작은 거에도 이렇게 충격받아서 부러지는 일이 많아요. 금가고. 골절. 아니, 뼈가 약하더라고요. 예,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칼슘이나 이런 그러니까는 게. 허우대라 그러죠. 어. 그거는 길어지고 커졌지만 안에 내실이 튼튼하지 못해서 안타깝죠. 그러니까요. 음. 자, 우리 그러면 이게 슬로우 라이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잠깐 얘기 나눴는데 우리가 그러면 귀농귀촌을 참 많이 꿈꾸잖아요. 보면은 좀 어떠세요? 좀 그런 나중에 뭐 은퇴 후에 뭐 귀농귀촌 생각 있으세요? 귀농귀촌까지는 아니어도요. 어. 이 뭐 여기 도봉구에도 충분히 전원 생활을 하면서 텃밭을 맞아요. 가꾸며 살 수 있을 그런 환경만 조성이 되어 있으면 충분히 그런 거를 계속 원활하게 유기농식으로 바른 먹거리를 만들어 가면서 살아가고 싶긴 하죠. 그래서 그 말씀도 일리가 음, 있네요. 예, 예. 이 지역 특징이죠. 특징이 좀 약간 예, 예, 되게 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산하고 가깝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자연과 쉽게 접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렇죠. 뭐 경기도나 어디 뭐 지방으로 갈 필요는 또 없는데. 나간다 하면 더 나가서는 갈 수도 있겠지만 여기 근처에도 뭐 공기 좋은 데 많으니까. 네. 제가 요즘 노원구 쪽에서 체험 영농, 귀농 귀촌 어. 교육을 제가 신청을 해서 받고 있어요. 그런 교육이 있어요? 저도 몰랐는데 작년부터 오. 이게 선착순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오. 양평군 농업기술센터하고 제휴해서 오. 이렇게 이론과 체험을 그러니까 현장 실습을 겸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좀 생각이 있어서 제가 이제 그쪽 이제 농진청 블로그 기자단도 활동하니까 예. 관심 있어서 제가 지금 듣고 있는데 생각보다 귀농귀촌의 상황을 직시해야 된다. 많은 분들이 진짜 뭐 명퇴하고 갈 곳 없으니까 뭐 가서 농사나 짓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강조하는 게 그런 생각으로 내려가면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고 실패하게 됩니다. 다 성공하는 건 아닌가 봐요. 다 성공보다도 준비가 필요하대요. 왜냐하면 우리 농촌의 현실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은 이렇게 고정관념이 있고 잘 안 바뀌세요. 음. 그리고 다 어떤 오래 몇십 년 동안 보고 사신 맞아.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가는 장소 물색 갈 때 첫 번째가 연고지. 네. 거지. 내 고향이냐. 그럼 어. 제일 좋고요. 그리고 아버님이 살고 계신다. 아니면 뭐 더 처가 쪽이다. 어. 제일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없다. 음. 뭐 친구가 아는 쪽이다. 그럴 때 무조건 땅이나 집부터 사지 말아라. 제대로 좀 알고 사람들을 공부해야 사겨 된다. 둔 다음에 가야 되나. 수시로 그쪽 지역에 내가 이제 마음에 두고 있으면 내려가서 주말마다 좀 이장님과 사귀어서 어떤 뭐 이렇게 정보를 많이 듣고 그다음에 농촌 생활에 내가 맞는지 가서 잠도 자고 그런 시간을 충분히 겪은 후에 그다음에 딱 결정이 섰을 때 그리고 가족들과도 얘기가 돼야 되잖아요. 나는 생각이 있는데 보통 여자분들이 사실 싫어하시거든요. 네. 그냥 편한 거에 많이 익숙하시니까
그런 것도 이제 마음을 맞춰서 했을 때 이제 그때 사시지. 저도 공부에 어떤 농지 세법이라든가 그런 거 공부해 보니까 모르던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땅을 이미 구입하신 분들도 직접 내려가 보지 않고 그리고 길이 없는데도 그냥 샀다가 길 내는데 돈 많이 필요하답니다. 고생 많이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꿈만 갖고 갔다가 그렇죠. 환상 속에 그러면 갔다가 안 돼. 경험이 충분히,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계획과 그래서 설계를 해야 예. 되는 거죠. 그런 교육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갈 물론 사람들은. 농촌이 좋다 그러면 진짜 떠나지 않겠죠. 젊은 사람들이 진짜 더 먼저 내려가겠죠. 근데 이제 좀 진짜 알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또 내 장점 그런 걸 활용해서 내려 정착할 수 있다면 참 좋겠죠. 네. 그러니까 막연히 꿈 그렇네요. 꿀지 말고 그런 게 요즘 잘 돼 있으니까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시골스러운 삶이 어떻게 보면 이게 편하다 생각하는 것도 아닌 것 그렇지는 같아요. 않은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보면 밭일하다 보면 되게 막 몸이 육체적으로 좀 이렇게 좀 힘들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일상이 너무 잔잔하다 보니까 심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텃밭에 채소들이 자식들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사랑한다고 해야 잘 자라지. 물도 안 주는데 잘 자라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가서 귀농을 하든 귀촌을 하든 해야지. 그냥 환상만 가지고 네, 그러면 있다가는 안 되지. 네, 귀농과 귀촌의 차이를 아세요? 그런 건 잘 몰라요. 저도 몰랐는데 귀농은 내가 이제 농사를 짓겠다. 네. 그래서 내려가시는 거. 귀촌은 그냥 집만 사서 간단한 뭐 전원주 텃밭. 그런 예. 전원주택. 근데 이제 이분들이 그 농촌의 그 스타일을 아셔야 돼요. 농촌은 네 거 내 거가 없어요. 같이 그리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만약에 저희 같은 사람이 내려가게 되면 젊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도와드리면서. 근데 서울 사람들의 특징이 이 경기도 깍쟁이잖아, 수도권을 깍쟁이. 그래서 내려가면 첫 번째 하는 일이 울타리를 딱 짓는답니다. 이렇게 경계를 딱 짓는데요. 텃밭도 그런 경우 있어요. 이렇게 울타리 이렇게. 물론 물론 좀 어울릴 때는 어울리더라도 좀 개인 생활을 중시하잖아요. 음. 근데 거기는 그게 없답니다. 어. 이렇게 밤늦게 내가 뭘 하고 잤어요. 그럼 어. 다음날 아침에 오신대 문 벌컥 열면서 지금 이렇게 대낮이 헌해졌는데 잔다고? 나가서 일 안 하고 뭐 하냐고 그런 거. 아유 잔소리는 또 듣고. 좀 그런 것도 이제 감안하셔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지인분의 오빠가 그렇게 가신 거예요. 귀농을 하신 거거든요. 어. 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시기가 있었겠죠. 근데 새벽녘이면 누군가가 툇마루에 앉아서 인기척을 막 낼 때 자다말 벌떡 일어나서 그 오신 분들 그냥 보내면 안 되고 어머 오셨어요. 그래도 물 한 사발이라도 드리고 보내드려야지. 그냥 보내드리면은 저놈의 짓고서 인정머리 없네 이러고 이제 맞아. 뒷말을 듣기 시작하면은 10월은 또 정이잖아. 예, 정. 그러면은 이제 소외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남 헐뜯으면 안 되고요. 같이. 맞아. 말이 이렇게 또 돌고 더불어 돌고 살고 공존해야 되고. 그리고 봉사는 기본이고요. 봉사. 둘의 옛날처럼 이쪽 반일 해주고 저쪽 반일 해주고 이런 네, 것처럼. 그래도 아니 그것도 그 있지만 어떤 행정적인 일 같은 거 뭐 옆집에 뭐 글씨가 안 보여서 읽어서 하여튼 그런 것까지. 왜냐면 다 연락 6, 7, 그래서 9, 그 70대잖아요. 귀농하신 그 오라버니의 와이프는 그냥 그 같이 어울리기 위해서 취미 활동도 많이 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젊은 분이 내려가시면 하실 일은 아주 많대요. 좀 그런 생각을 갖고 가시면 참 좋겠는데 그러니까 막 소심하고 아니면요. 막 남하고 어울리기 싫어하는 그러면 사람들은 좀 어려울 것 그럴 것 같다. 그냥 다시 올라와야 되겠다. 올라오는 게 아니라 쫓겨난다. 쫓겨나요? 왜냐면 그 분들이 원주민이잖아요. 나는 이방인이고. 그러니까 그 이번에 최근에 그 강의하신 분은 한국벤처농업대학 그 교수님이신데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귀농 귀촌을 하겠다면 이민 간다. 모든 걸 버리고 새로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야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일리가 있으시네요. 그냥 궁금한 게 보면 농촌에 딱 내려갔을 때 보면 집을 막 번듯하게 막 무슨 뭐 펜션처럼 짓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그 농가들이 좋아할까? 그런 거 봤을 때 좀 쟤네 뭐야? 막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너무 또 그것도 튀면 좀 그렇죠. 막 그렇지 않을까요? 예쁘게 막 꾸며놓고 막 이럴 근데 때. 요즘에 또 지나가다 보면은 어. 이쁘게 져놓고 사는 그런 자체 그냥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근데 다시 시골 분들이 여유 좋은 게 되는데. 뭐냐면 일단 친해지면 친해지면 다 주시잖아요. 맞아요. 없어서 못 주지 뭐. 맞아. 아유, 그러면 얼마 전에 또 농촌 체험도 하고 뭐 농원도 갔다 오시고 그랬는데 또 그런 얘기 좀 한번 나눠주세요. 써니님 그 뽕님 어. 지금 너무 이제 늦지 않았나 늦었죠, 싶은데 늦었죠. 어. 네, 그게 갔어야 되는데 저 비가 오고 나서 한 이틀 뒤에 오라고 하셨는데 제 몸이 갑자기 갑작스럽게 이제 아픈 바람에 네. 못 가고 좀 그냥 괜찮으세요? 포기했어요. 그냥 몸을 불사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뭐죠? 이게 오디 주스죠, 이게. 아니, 네, 복분자. 아, 복분자입니까? 아주 진짜- 우주리님이 어. 기운 내라고 복분자도 오, 갖고 그러니까요. 갈아갖고서. 되게 저 처음 먹은 것 같아, 이런 거. 근데 이 붉은색은 보자마자 힘이 불끈. 그러니까 이게 진화해가지고. 그 기운으로 지금 오. 열심히. 근데 이거를 은근히. 제가 네. 믹서가 간 게 아니라 이렇게 즙을 이렇게 간 거예요. 맷돌처럼. 아, 맷돌처럼. 이걸 이 색을 보면서 이렇게 따를 때 그 핑크, 진 핑크, 붉은색 하여튼 있잖아. 뭐라 표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이렇게 전해주고 싶은데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고 싶은데 아, 제가 안타깝네요. 실력이 또 부족해서 이제. 뭐라 좋은데 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랬죠? 근데 요즘 소변을 좀 화장실을 자주 가고 싶어요. 아, 이거 이게 마시면 그래요? 인연에 좋은가 봐. 제가 요즘 오. 복분자하고 오디를 주로 많이 먹고 있는데 어, 예. 오, 맛이 참 밤에 잠이 이뇨가 올라요. 원활하지 않은 분들은 복분자 좀 갈아서 드시면 좋으시겠어요. 요즘 계절이죠, 이게 네. 그러면 예, 자주. 오디도 오디는 한창이고. 워낙에 물이 짧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오디 자체가 어. 이 열성 물질이기 때문에 잘 상해요. 냉동에서 와도 조금 있으면 이게 곰팡이가 펴요. 당도가 워낙 높은 데다가 이게 좀 성질이 급해요. 저도 놀랬어요. 그러니까 늦게 들어온 남편 좀 이렇게 물 먹이고 싶으면 이거 오디 딱 먹여가지고 복분자 먹여가지고 화장실 왔다 갔다 잠 못 자게. 저는 또 아니죠. 카드로님이 못 주무실 수가 있죠. 저는 여담으로 또 어제 아는 분이 전라도 쪽에서 어. 그 오디랑 복분자를 하세요. 그분이 이제 언니인데 응. 이제 한참 이제 지나고 나면 야 복분자주 됐다 오디주 됐다 그럼 가갖고 이제 그가 병 다 비우고 오는 날은 이제 확 이제 취하는 술에 거야? 취해서 오는 거지. 근데 달달해가지고 맛있을 취하는 것 줄을 같아. 몰라요. 오. 과일제 특징이긴 한데 나중에 가서 취해버리더. 근데 자신하고 맞는 술이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막걸리하고 오디주가 좀 오디주가요? 맞더라고요. 제가 마셔봤을 때. 근데 저 술꾼 아닙니다. 저 미식가입니다. 저는 술꾼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너무 드셔가지고 이게 아픈 거 몸살 나신 거야. 아니야 술 많이 안 먹고. 자, 술 얘기 그만하고 이제 전통 장르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제 본격적인 전통 장류 얘기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김치는 우리 다 먹잖아요. 네, 저 김장김치 아직까지 먹는 것 같아. 작년에 담았던. 저도 김장김치 1년 담가서 먹고 이제 있거든요. 옛날에는 지금까지 묵은 김치 먹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은 묵은 김치 있어라. 어머 그런 명품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명품이라고 그래야 되지. 발효가 완전히 돼서 발효 효소가 잔뜩 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치는 그러면 1년 정도인가 발효가 어떻게 돼요? 아니, 저 이 면- 묵은지로 왜 묵은지, 방송 그거는. 보시면 뭐 묵은지 김치찌개 유명한 집 가면 그런 데는 많이 안 넣죠. 여러 가지를. 그래서 뭐 아. 2년 묵었다, 3년 묵었다. 양념소를 보관할 많이 수만 안 넣으면 있으면. 3년까지도 좋아요. 그게 전 괜찮을까? 3년짜리도 먹어봤거든요. 아, 그래요? 그대로 잘 관리하면 어때요? 맛있죠. 깊은 맛이 들고. 더 시어진다 그러죠. 근데 너무 이렇게 묵지는 않는. 김치찌개도 깊은 맛있고 맛. 시원하고. 시원하고. 네. 왜냐하면 장도 그 맛집이랄까 그런 데 가보면 몇십 년 된 장 있잖아요. 네네. 그 진하다 그러잖아요. 깊은 맛이 난다 그러고. 자, 지금 우리 상황이 지금 안 돼서 좀 아쉽긴 한데 저도 김장김치 좀 기회 되면 많이 담고 싶어요. 그래서 보관할 수 있으면 1년 묵어도 되고 2년 묵어도 되고. 그러니까 요즘은 그게 안 그 되니까. 김치 냉장고가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해서 많이 담아놓지 않나요? 한번. 근데 또 아파트에서 많이 이렇게 또 몇 폭이 뭐 20폭이 30폭이씩 이렇게 또 하기도 힘들잖아요. 또. 보관하기가 아는 분들은 막 100포기도 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이제 보관할 곳이 마땅치가 않으니까 맞아요. 보통 시골에 해놓고 뭐 얼마씩 갖고 오는 집이면 음. 몰라도 좀 그렇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김치 종류도 굉장히 많다는 거 아시나요? 저는 작년에 낙지김치 해봤어요. 오. 산낙지 사다가 다져서 낙지 이제 우러나라고 시원한 맛이 우러나라고. 근데 본질적으로 이렇게 그 낙지 시원한 맛 우러나니까 낙지는 질기고 맛없지만 뭐 찌개를 끓이거나 그럴 때 또 부드러워지니까 그건 상관없이 시원한 맛이 우러나니까 지인분들한테 몇 번 드렸더니 주문이 쇄도를 해서 올해 낙지. 금년에 또 김장 두어 분 또 주문 받은 대로 또 판매를 해야 옛날에 될 상황이에요. 오징어 넣는 건 또 얼핏 이게 들었는데 낙지로. 낙지로 해봤어요. 근데 그런 건 또 빨리 먹어야 되나요? 막 낙지에 그런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오래 먹는다 하면 낙지는 이제 역할이 끝난 거기 다 스며들었고 네. 숙성돼서 숙성됐고. 그 바로 드시고 싶으면 보쌈김치에 아. 산낙지라든가 그런 걸 생물로 사다가 잘게 썰어서 이렇게 버물려 가지고 넣으시면 그때 고유의 맛대로 낙지도 드실 수 있고 뭐 고루고루 다 그렇죠. 드실 수 있고요. 낙지 맛을 즐기고 예. 싶으시면 오래도록 두면은 낙지에서는 고유의 맛은 없지만 시원한 맛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 이제 보통 보면 김장김치 할 때 두 가지 스타일로 담그더라고요. 사람들이
우리가 뭐 경기도시라고 하는데 이제 서울 수도권 지역에 그러니까 새우젓만 넣어서 시원하게 그냥 깔끔하게 담그는 김치가 진짜 있고요. 맛있죠. 저는 저희 시댁이 전라도라서 전라도식으로 담그는 게 좋은데 뭐 해물 여러 가지 해물 넣는 거 젓갈도 많이 넣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숙성이 되면 처음에는 익기 전에는 약간 그 젓갈 냄새가 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비릿하죠. 좋으니까 못 느끼는데 익고는 비릿한 거보다 그 젓갈 냄새를 좀 난다곤 해요. 그런 걸 진짜. 싫어하는 사람들은 드시질 못해요. 근데 근데 제가- 익히고 나면 끝내줘요. 제가 비린내를 좀 싫어하는데도 그건 못 느끼겠고 오. 오히려 이제 익고 나면 이제 더 깊은 맛이 이제 시원하고 오. 이제 작년에는 제가 황석어젓은 안 넣었었는데 황석어젓을 넣으면 더 이렇게 맛있대요. 구수하고 그래서 오. 황석어젓, 뭐 새우젓 기본, 그다음에 멸치 까나리 다 넣어요. 그리고 생새우 넣고요, 꼴뚜기 갈아 넣고요, 그다음 황석어젓 넣고요. 그다음 뭐 청각은 제가 안 넣는데 올해 넣어보려고. 왜냐면 청각이 좀 보기가 흉하더라고 저는. 저는 갈았어요. 시원하다. 그래서 갈아서 넣으면 더 갈아버려. 시원하다고 해서 올해는 이제 추가해서 넣어보려고. 청각 갈아서 넣고. 완전히 뭐 별걸 다 넣네요. 진짜 근데 김장 하는 젓갈과. 집도 진짜 많지 않아서 아, 그러니까 그 사 먹고 막 이런 양념 거구나. 버무릴 때 그냥 고춧가루랑 뭐 액젓 넣고 하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준비를 하시게 되면은 그 북어 대가리 좀 예, 육수 아, 만들어서. 육수 만들어서. 북어 머리랑 뭐 무랑 음. 양파랑 당근이랑 모든 각종 야채를 다 끓여내세요. 그리고 그물로 고춧가루 양념소를 풀어서. 하면 완전히 무슨 조미료는 필요도 없어요. 도깨병만 얘기하는 것 같아. 저는 딱 마르게 만드는. 과일도 뭐 배즙, 사과즙 예, 다 예. 넣어도 되고요. 사과즙까지. 육수까지 그리고 어떤 분은 또 늙은 호박. 올해는 저도 늙은 호박을 근데 또 오래 두고 먹을 건 넣지 말아라. 그걸 이제 삶는 거죠. 그 물을 우려서. 아.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한번 해볼. 왜냐하면 늙은 호박의 영양분도 있잖아요. 단맛이 또 있잖아요. 감칠맛이. 그래서 그건 올 말에 해보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저 어릴 때 그 늙은 오이 말고 늙은 오이도 쓰셨어요. 사실은 늙은 오이도 쓰셨는데 배추를 막김치로 이제 막 숭덩숭덩 썰어서 거기다가 늙은 오이를 버무려서 익혀가지고 김치찌개를 끓인다던가 아니면 애호박을 반달 모양으로 썰어서 숭덩숭덩 썰어가지고 또 섞어가지고 또 그렇게 호박김치를 하시면 그 막 드실 때는 이제 호박이 덜 설걱설걱 하니까 그렇지만 익어서 김치찌개를 하면 달달하니 그 맛이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양배추. 왜 양배추? 김치 우리 금치라고 양배추 한 때 김치. 있었잖아요. 예. 진짜 그 대안으로 양배추로. 그러니까 식당에서 그렇게 줬잖아요. 예, 그거가. 저는 어렸을 배추. 때 엄마가 이렇게 맛있다고 해주시면 좀 싫었어요. 왜냐면 그 씹히는 맛 있잖아요. 사각사각. 배추는 약간 숨이 죽었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양배추가 생양배추가 위에도 위 점막에도 그렇죠. 좋은 그러니까 몸에 시 좋잖아요. 네. 또. 한 번씩 담가 먹으면 또 막김치로 네. 좋겠고 또 요즘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고구마 줄거리 김치 맛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있어요. 해먹어 봤는데 어. 이 전라도식으로 했거든요. 액젓 넣어가지고 풍미가 괜찮더라고요. 생으로도 줄기를? 버무려도 맛있고요. 또 데쳐서 살짝 해도 데쳐도 맛있고. 되고 생으로 해도 드셔도 다 되고. 맛있더라고요. 애들 먹어요. 네. 안 먹죠 당연히. 아 먹기 싫어하면 이제 또 나중에 가서 들기름으로 달달 볶아서 드시면 되고. 예. 오, 야. 뭐 먹고자 하면은 어떻게든지 방법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 본인이 잘 먹으려고 하시는 거 아니면 아이들 아니요, 입맛에는 저는 먹기 하면은 저 힘듭니다. 혼자만 먹는 게 아니고 그렇게 또 시식을 시켜서 시댁 어른들 이제 뭐 그래서. 시댁도 드리고 어. 아는 분도 들으면 오. 맛보시고 좋았다 안 좋았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하고. 요즘 아이들 입맛에 맞추다 보면 그 아도니스님 취향돼요. 소시지 맞아. 이런 거 중격- 중딩. 공격적으로 나가니까 그러니까 안 돼. 저번에 막 공격했잖아요. 아도니스님 그러니까. 모시면 억지로 우리가 먹여야 되겠네요. 기대하세요. 야채 집 짜갖고 올까요? 없는데 씹으니까 너무 기분 좋은데요? 이외에도 이제 그 요즘 철 이제 되죠. 고추김치, 가지김치 그리고 저도 올해 해볼까 싶은 게 오이 물김치. 근데 그리고- 유드리님 이렇게 김치 종류를 알아보니까요. 이 지방마다 특색 있는 게 되게 많네요. 그래요. 예, 예. 어떤 게 있던가요? 뭐 경기도 쪽에는 제가 알고 있는 순무. 이 강화순무. 근데 또 꿩김치라는 것도 있고요. 꽁. 예, 꿩을 이게 사용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꽁 보신 적 있나요? 어렸을 어렸을 때 좀, 봤어요. 꽁고기 먹어본 최근에 것 같아요. 봤어요. 꿩 만두는 먹어봤어요. 꿩 만두. 지방 가면 또 있잖아요. 그래? 꽝만두 그런 그래요? 거 이렇게. 강원도인가? 어디 강원도에는 가면. 꼴뚜기 무생채 창난적 깍두기가 있대네요. 그 아가미젓으로 담근 깍두기는 해물김치. 끝내줍니다. 제가 해물김치는 아까 아까 해물 그 양념으로 네네. 깍두기를 따로 담갔었어요. 남편이 딴 거 안 먹습니다. 아. 그거만 먹고 달라고 다 먹었는데 내놓으라고. 그럼 김장 때까지 기다려.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먹어본 사람은 모르는데 먹어본 해물- 사람들이 해- 이렇게 해물 너무 쌈밥처럼? 시원해. 예, 예. 아유, 너무 우리 시원해요. 집 남편 얼마나 불쌍해요.
아니 맛을 안 듣기만 보신 분은 하고? 모르니까 괜찮습니다. 그럴까요? 네. 근데 충청도가 네. 굴석박지 시금치 김치가 있대요. 음. 가지김치도 요즘 또 아. 많이 나오죠. 지금 얘기하셨는데 시금치 날로 저도 버무려 먹어봤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어, 근데 날로. 예, 근데 거기 이제 철분을 흡수시키려면 날로는 잘 이게 안 되니까 예, 이제 예. 데쳐서 하는데 음. 한 번씩은 그렇게 드셔보세요. 가지김치도 좀 예, 맛있을 저도 것 가지김치 같아요. 들어봤어요. 저도 가지를 좋아하거든요. 가지김치 맛깔스러울 것 같아요. 올 제가 도전하고 싶은 게 가지를 많이 먹어보겠다. 왜냐하면 가지에 어디가 그 좋다 그랬죠? 지난번에. 안토시아닌 건보라색 있죠. 아, 예, 그리고 예. 안에는 물론 또 흰색이지만 노아예가? 안토시아닌은 아까 지난번에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예. 신장, 건보라, 신장. 어. 그 눈, 신장. 우리 눈. 그 아. 망막, 눈동자 그리고 두뇌 그리고 신장 어, 네. 그리고 모발 어, 이런 걸 모발, 다 모발. 좋아요. 예. 아 모발 나왔다. 머리 나 머리 빠진. 저도 지금 요즘 머리가 그냥 가지를 아, 많이 먹어야겠네요. 뭐. 근데 일본 사람들이 가지 먹는 양이 굉장히 많대요. 높대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가지가 싸잖아요. 네네. 요즘 근데 한참 가지 사실은 많이 별 나오는데. 맛은 없어. 솔직히 말하면. 옛날에는 7개, 8개 막 2,000원, 1,000원 막 그러니까.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또 막 좋다 그러면은 막 귀하게 이 방송 나가고 이제 가지값 금값 됩니다 또 이제. 금값되고 막. 저 책임 못 집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많이 먹고 날로 드셔도 좋아요. 제가 아는 근데 분은 날로 어떻게 드시는데 먹지? 날로? 그냥 장 같은 거 찍어 드셔. 저도 한 번씩은 먹어요. 난 날로 못 먹겠던데. 왜요? 맛있는데. 아 그래요? 네. 저는 입맛에 저도 많이는 못 먹어요. 오. 아린 맛 그거 즐기면 좋아요. 맛있어. 그 즐기면서 먹어야 즐겨. 되는구나. 막 네. 이렇게 아 나는 건강해질 거야. 그래서 마법을 거는구나 마법을. 가지를 아니, 좀 많이 원래 먹어보자고요. 이렇게 식단 음. 이렇게 재료를 갖다가 다지거나 만들 때도 네, 미리 이렇게 괜히 좀 맛을 아. 봐줘야 돼. 얘가 무슨 성질의 맞아요. 고유의 성질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이게 프로랑 아마추어랑 틀리군요. 잠깐 여기서 막 언급하면 그 미각을 주관하는 영양소가 아연이에요. 그 패스트푸드 이런 걸 많이 먹게 되면 이게 이제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왜냐하면 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우세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 그 단맛 좋아하고 그 청량음료 좋아하고 이런 아이들이 미각을 잃어요. 어렸을 때부터 먹으니까. 예. 그래서 그 생 자체의 그 맛을 음미할 수 있는 게 참 중요해요. 그 아도니스 가면 미각을 잃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우리 다음에 저 초대해서 생채소 갖고 와서 이편 맛보시라고. 끝날 때까지 어. 듣고 싶은 장면. 이거 엉뚱한 얘기만 하고 맨날. 아도니스님. 제 작은 딸은 네. 고기도 좋아하지만 고기를 먹고 난 후에는 이제 후냉면식으로 아. 비빔밥을 좋아해요. 나물 네. 넣고 한 비빔밥. 어. 근데 이게 그런 걸 주식으로 먹이니까 단 거는 그렇게 안 받쳐요. 단 거는. 예, 이게 아이스크림을 먹어도 뭐 설탕, 음. 사탕 이런 거는 즐기질 않더라고. 저희 같은 경우도 야채를 잘 안 먹으려고 하니까 네. 머리 쓴 게 고기 할 때 야채를 많이 넣어요. 뭐 파프리카 고기에 이런 건 또 이제 싫어하지만 골라 먹지만 제가 먹어 이제 그러죠. 먹고 또 볶음밥에 야채 많이 넣고 맞아. 되도록이면 야채를 많이 맞아. 넣어서 할 수 있는 네. 방향으로. 그러니까 야채를 많이 먹어야 돼. 채소의 당분을 즐기게끔 하면은 설탕, 사탕 같은 게 자제가 이게 먹는 것도 습관인 것 같아. 뭘 네. 먹느냐에 따라 계속 익숙해진 거 먹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근데 큰 딸은 고등학생이라 그런지 스트레스가 있어서 그런지 그냥 단 거를 그렇게 네, 맞아요. 달고 살더라고요. 근데 보면 아이들도 그러고 저도 그러지만 장아찌 같은 거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장아찌 막 그런 거 이렇게 발효된 거잖아요. 그것도 하나에. 사귄 거 장아찌 같은 경우 제가 찬바람이 들 때 예. 무가 제일 맛있거든요. 음. 가을에 무를 맞아요. 채쳐서 말려요. 그리고 고추잎도 한참 이제 그렇게 해서 뒷물로 팔 때 예. 많이 흐드러지게 팔 때 또 사다가 데쳐서 말리고 그러면 두 가지를 말렸다가 나중에 이제 겨울 선선해지는 겨울 들어갈 쯤에 그거를 이제 불려가지고 작년엔가 맛보라고 네네. 너무 맛있었어요. 불려가지고 뭐 어떤 거요? 그걸 간장에 뭐라 그래야 삭혀요. 지 이름 무장아찌? 무고추잎 장아찌. 저 그거 좀 나중에 같이 얘기를 좀 나누면서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무치는 방법이 또 그게- 꼬들꼬들하면서 요즘 보면은 고전적으로 보면은 빨갛게 무치시잖아요. 근데 네. 저는 간장에 삭혀서 또 이렇게 매운 청양고추까지 가미해가지고 칼칼하게. 꼬들꼬들 칼칼. 네. 그게 그러면 뭐랄까. 언제 딱 준비를 해요? 그렇게 해서 무가 나올 때 가을에 저희 엄마가 살아생전에 어. 생신 때면 친정 식구들이랑 식구들이 많이 오실 때 그때 네. 많이 해서 내놓고 싸주기도 하고 그런 걸 보고 자라서 저도 지금 하면은 한나라 일을 해서
집집이 다 돌려요. 부르세요. 꼭 부르기 전에 뭐 바로 어. 한 번씩 우리가 그냥 연락을 해서 언제 하세요? 맨날 물어봐. 아, 아니, 그때에 엄마가 해줬던 그 시기쯤에 했던 맛이 제일 맛있기 때문에 가을에 물을 사고 가을에? 고추잎을 말리고 그런 공정 과정이 있어야 이게 쌀쌀해지는 겨울에 그러니까 이게 슬로푸드. 뜻은 아주 따끈한 밥에 얹어 먹는 이 그 방송이 짱짱하지. 가을까지 가야 돼. 그래서 가을에 그 먹는 무 배추는 보약이라 그러죠. 가을에 네. 나오는 어. 것. 네. 워낙 맛도 제철이니까 맛있고요. 찬바람 센 먹고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벌써 보세요. 그걸 하기 위해서 무장아찌 이름이 네 무말랭이 고추잎 장아찌 무말랭이 고추잎 장아찌를 하기 위해서 가을 무가 있어. 우선 가을에 무를 말리고 그다음에 고추잎은 봄에서 여름 될 때 네, 네, 그때 네. 심어서 여름 이제 끝물에 네. 여름 끝물에 그렇죠. 또 그거를 간장에 이렇게 이렇게 담가 놓는다 그러나요? 아니 이제 말렸다가 이제 한번 물에 불려요. 그래가지고 꼭 짠 다음에 짜서. 간장 한번 끓여낸 물로 삭혀. 삭히고서 한참을 숙성. 많은 양을 하니까 오래도록 뒀다가 한 15일경, 20일경 되면은 이제 검게 이제 물 들잖아 간장물이 네. 그러면 꼭 짜가지고 이제 고춧가루, 깨소금, 참기름, 마늘, 이것도 매실, 거의 재료가 나오는 그 매실 시기 액기스. 때문에 한 1년 정도라는 네. 시간이 설- 결국 저는 그 막 그런 거 무말랭이 볼 때 그 반찬 가게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그게 되게 불량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뭐 중국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거 좀 보기에도 색깔 어디서 같은 거. 왔을까? 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궁금증이 막 무말랭이 좀 사와라. 그러면 없어. 그러거든요. 다른 거는 안 판대. 모르겠어도 고춧가루가 지금 아. 고춧가루 값이 많이 올랐어요. 몇 네. 년 전부터. 저도 김장 때마다 사면은 놀래는데 이걸 식당에서 이걸 국산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비싼 작년보다는 거를. 좀 내렸어요. 아, 재작년보단 작년이 내렸는데 네. 이거 집에서도 살 때 어쩔 수 없이 비싸지만 사는 음. 건데 식당에서 그 많은 고춧가루 양을 충당을 그러니까. 하겠냐는 거죠. 우리 그러니까- 현실이 지금 그러니까 파는 것도 보면 색깔도 좀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고춧가루의 색깔. 출신이 지금 그러니까 되게 반찬 가게 못 의심이 믿겠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반찬 가게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식당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원료를 만드는 어. 그 파는 사람들이 진짜 조금만 먹거리는 첫 번째가 안전이거든요. 조금만 믿을 수 있게 좀 해주면 참 좋을 텐데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현대 생활을 하다 보니까 바쁘니까 사실 한식에 손이 참 많이 가요. 그런 것 같아요. 중국은 어. 그냥 뭐 물 끓여서 뭐 야채 그러니까 중국은 스프처럼? 아침마다 장을 본대요. 아. 싱싱한 재료. 그 장에 가서 바로 사서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걸 선호하기 때문에 냉장고도 작다고 그러던데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는 못 하더라도 진짜 먹거리는 믿을 수 있게 다 바빠지니까 좀 그런 거는 좀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을까. 너무 손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가서, 이제 전통 장류에 대해서 잠깐 이제 얘기를 네, 해볼게요. 네. 우리가 된장, 고추장, 간장은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네. 이제 직접 전통적으로 담가서 음. 먹는 집도 많지 않아서 좀 안타까운데 저는 시어머니께서 담가 주셨어요. 근데 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물 같은 거 많이 길어다 날라야 되고 매주 또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어머니가 못 하시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올 봄에 써니님하고 저 양주시에 그러니까 예, 그때 그 효미원이라는 지난번 곳에 네. 그쪽에다 효미원. 이제 예, 된장을 저희가 신청을 해서 갔다. 그러니까 메주를 다 써놓고 가서 이제 된장 당근을 담그고 그리고 이제 간장과 된장을 가르는 날 갔다 왔고요. 이제 가을에 가서 이제 가져오는 일이 남았는데 아 그럼 가을에 다 되는 거예요? 된장이? 네, 그러니까 완성. 메주를 10월, 11월에 콩을 수확해서 그때 메주를 써서 이제 메주를 우리가 콩을 끓이죠. 말날 같죠? 말일날. 뭐 손이 없으니까 그날 네, 가면 말- 좋긴 네, 하겠죠. 그 그런 달력에 거 있어요? 날짜에 밑에 어. 말이 그려져 있고 원숭이가 그려져 있고 하는 식으로 할 때 말이 그려져 있는 날이 장담그기가 제일 좋은 제가 날. 이제 된장 만든 순서만 잠깐 말씀드리고 그 말날에 대해서도 예, 말씀드릴게요. 궁금하네. 이제 콩을 삶아서 메주를 쓰잖아요. 그게 11월이에요. 찬바람이 부는. 11월. 네. 그래서 메주를 이제 그 틀에다가 약간 으깨서 이제 밟아서 하거나 아니면 절구에 쪄서 메주를 만들죠. 그래서 그러니까 3개월 중에서 반은 시원한 곳에서, 그러니까 음지에서 그리고 그러니까 온도가 약간 따뜻한 곳에서 그다음 또 반은 또 이제 좀 서늘한 곳에서 이게 골고루 돼야지 뭐 너무 뜨거운 곳에서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바람에 이렇게 지폐에 묶어서 바람이 통하는 곳에서 또 말리잖아요. 네. 그래서 장을 담그는 곳이 시기가 음력 정월 말날. 그냥 그날 손이 없는 날이래요. 그리고 제가 왜 그런가 좀 조사를 해봐. 된장의 어떤 유래라든가 이런 걸 공부해 예. 나중에 이제 전에 기회가 돼서 공부를 했어요. 우연히 보니까 이게 예전에는 장을 담근 일이 아주 집안에서 큰 행사였어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장이 손이 타지 않아야 되고 아. 장맛이 이제 제대로 숙성이 되기까지 시간이 한 1년이 걸리니까 말날. 그래서 손이 없는 날을 골라보다 보니까 말날이 손이 없대요. 예전부터.
그래서 그날 담그게 됐고요. 금기시되어 있는 상황도 많더만. 아 그래요? 예전에 많이 불순한 가렸죠. 일을 하거나 행위를 하거나 네. 장담글. 예, 오. 행동을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숯도 들어가는 게. 삼가야 되고. 그럼 사 장 담글 때 오. 숯 들어가잖아요. 정화작용. 네. 아 그런 게. 불순물 같은 거. 민속 신앙이 좀 많이 듬뿍 들어 있는 정성이 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그러니까 전통 식품 정갈하게 이렇게 하는 예. 준비하는 그 과정. 오. 여기서 이제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여기서 된장의 유래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 없어요. 이 도시녀에서만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신다 그래서 공부를 오. 해왔는데 또 오. 기억이 안 나. 제가 이제 예전에 우연히 기회가 돼서 들었던 내용을 제가 블로그에 올렸는데요. 네. 여기 보면은 기원전 3세기 때 중국의 주례라는 책에 처음 이제 언급이 되는데 여기서는 장에는 해와 해 우리가 그 바다 해자 할 때 해하고 식혜 할 때 해가 있어요. 이제 해 바다 해자는 짐승고기나 물고기를 가리지 않고 이것을 햇볕에 말렸다가 고운 가루로 내서 여기다 조로 만든 누룩과 소금을 잘 섞어서 항아리에 넣고 밀폐해서 100일간 어두운 곳에 뒀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해 식혜 할 때 해는 이게 청매즙을 해하고 같은데요. 해와 해 발음 차이 잘 그러네. 느끼시고요. 청매즙을 넣어서 신맛이 나게 하는 게 바로 해. 근데 이제 여기서는 네. 고기로 중국은 고기로 담근 장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콩오를 재료로 해서 담궜는데 단백질이잖아요. 예, 식물성 단백질이죠. 우리의 장문화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정확히 기록은 없대요. 근데 중국의 삼국지 위지 동이전 290년경이라 그러네요. 그때 고구려에 있는 장 담그는 솜씨가 훌륭하다. 그리고 발해의 명물은 책성에서 생산되는 것이 장이 제일 좋다. 이렇게 이제 언급이 돼 있어서 그때 그 전부터니까 담가 먹었구나. 네. 그런 걸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삼국사기에서는 신라 신문왕 3년, 그러니까 683년이었는데요. 왕이 왕비를 맞이하면서 패백 품목이 있는데 뭐 15술에 뭐 쌀, 술, 기름, 꿀, 포, 식혜 여기서 간장, 된장이 나온대요. 예. 그래서 이제 알 수 있었고 그다음에 고려 현종왕 때는 굶주린 백성에게 된장을 배급했다는 기록이 있대요. 왜냐면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담가 먹고 있었구나. 그런 기록을 알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뭐 그런 유래. 된장의 오심으로 단심, 항심, 그러니까 변하지 않아서 단심, 오래가서 항심, 부드러워서 선심, 비릿한 맛을 제거해서 불심, 여러 재료가 어우러진다 해서 하심 이렇게 5가지 오심이 있고요. 그리고 좋은 된장의 조건에는 색과 물성, 그리고 식욕을 돋구는 색과 연갈색이 나야 되고 된장 색상이 균일하고 그리고 향, 그리고 콩과 메주와 콩 냄새가 따로 나지 않고 먹을 때 향이 좋아야 되고요. 그리고 맛이 떫은 맛과 짠맛이 적고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된장에도 좋은 점이 많이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말고도 또 여러 가지 뭐 점장, 막장. 뭐 해독 작용, 항암 오. 효과, 고혈압 예방, 근데 뭐 젊은 건기능 층은 잘 효과. 모르잖아 이런 맞아요. 거를. 이게 어른들은 효소라는 좀 것이 아셔도. 이제 우리들을 몸을 이롭게 한다는 얘기겠죠. 노인성 치매, 소화제, 골다공증, 당뇨 개선, 비만, 비편비, 뭐 비미주근깨도 제거해주고 뭐 별거 그러니까 된장을 많네. 좀 먹어라 음식에서. 전통장은 이런 거. 뭐 다 먹기만 하면 좋죠. 아 제가 장 얘기를 하니까 된장 얘기 말고 저는 고추장에 대한 이렇게 아련한 여담이 하나 있어요. 네. 작년 이맘때쯤인데 오랜만에 냉장고 청소를 하려고 반찬 통들을 모두 꺼내서 청소를 하려는데 냉장고 깊숙이 이렇게 그릇 하나가 이렇게 비닐봉다리에 꽁꽁 싸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펼쳐보니까 15년 전에 돌아가신 친정 엄마께서 싸주신 고추장이었던 거예요. 그럼 15년 묵은 거예요? 네. 그걸 안 열어봤다는 거야? 아 이게 왜 그랬냐면 15년 전에 친정 엄마가 살아계실 때 시댁에서 시집살이를 한 3년 만에 분가를 하고 집들이로 친정 식구들을 초대할 때 엄마가 이제 이게 싸갖고 오신 거예요? 고추장 단지 2개를 선물로 사들고 오셨던 거거든요. 오. 그때쯤에 이제 둘째를 임신하고 입덧이 심해서 살림도 엉망이었는데 저희 집에 왔다 가신 뒤 얼마 안 돼가지고 또 뇌출혈로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여기서 잠깐. 그러면 냉장고 청소를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15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언급을 해주시죠. 네, 그건 아니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살림이 엉망이었으니까 그 항아리가 있는 걸 잊어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마 돌아가시고 이제 일 수습이 되고 입덧 때문에 정신도 없고 애 그러는 키우고 중에 있고. 그런 걸 다 이제 정리가 된 상태에서 이제 고추장 단지를 건드려도 못 보다가 세월이 흘러가지고 단지를 이제 소홀히 했다라는 생각이 정신이 든 다음에 그 상할까봐 이게 변할까봐 거기 있던 것들을
깨끗한 그릇 유리 그릇에 담아서 꽁꽁 싸매가지고 넣어놨던 거예요. 넣어놓고는 이렇게 이사를 다니다 보니까 그걸 잊었던 거지. 이제 그 이삿짐 센터에서 그걸 넣었다 뺐다만 하지. 제가 그걸 꺼내서 이게 뭐다라는 얘기는 안 알려주잖아. 그러니까 잊어먹고 살다가 오래간만에 냉장고 청소를 하려다가 보니까 그 단지가 나온 거지. 또 다시 그릇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그랬었다라고 이제 카카오 스토리에다가 올렸어요. 그랬더니 지인분들이 엄마를 생각해서 얼른 먹는 것이 너의 성이다, 딸의 성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고추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엄마를 고추장을 떠올리게 먹어버리면 제 곁에 계신 엄마가 손- 사라질 것 같아서 그래서- 눈물 나다. 네, 그래서 그걸 읽었던 언니들이 이제 지인분들이 많이 이제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이제 냉장고에 있는데 뜨문뜨문 이제 생각 날 때마다 이제 꺼내서 한 번씩 들여다보고 이렇게 잘 다듬어서 또 한 번씩 찍어 먹어보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써니님 추워. 어머님과의 어떤 그 나중 막둥이셨죠? 네네. 그래서 조금 이렇게 터울이 어머니하고의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 걸로 알아요. 네네.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한번 스토리를 그 들려주시죠. 네, 그때가 마지막 저희 분가 때 오셨던 그 오셨다가 모습. 예, 내추럴로 예, 그해 주시고 그해 돌아가신 거예요? 고해 못 넘기고 이제 1월에 제가 11월에 집들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1월에 그러니까 얼마 안 있다가 분가했으니까 얼마나 또 어머니 입장에서 그래서 갖고 왔는데 그걸 주시고는 얼마 안 있다 쓰러져서 돌아가시니까 그 단지를 정리할 생각을 못 하다가 이제 아까워서 썩을까봐 그릇에다 담아가지고 넣어놨었는데 나중에 가서 이제 냉장고 정리하려다가 꺼내가지고 알았는 거죠. 아, 여기 우리 엄마의 유품 같은 게 있으니까 마음이 짠하면서 맛은 보셨어요? 맛은 그걸 찍어 먹으면 우리 엄마의 그 손맛이 딱 있죠. 맛은 그대로. 엄마의 고유의 그 맛이. 변하지 않고 네네네. 냉장고에 네네. 근데 어머님이 쓰러지기 전에 그래도 그걸 주고 싶어서 오셨던 거예요. 네네. 근데 장은 이렇게 변하지 않나 봐요. 뭐 100년 묵은 장 막 이러잖아 보면. 온도 뭐 간장도. 보관만 예, 잘하면 계속 이렇게 깊숙이 넣어놨기 때문에 변하지는 않더라고요. 약간 이제 물기는 좀 날아가면서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다져진다 그럴까. 빡빡하긴 예. 한데 그래도 검붉은 게 뭐 어떤 이상한 것들이 들어가지 않은 보약이니까 드셔야 돼. 예, 고유의 엄마가 그런 그 우리 써니님을 위해서 그 이제 오, 묵힌 거를 이제 언제쯤, 약이야 예, 보약. 예, 언제쯤 이제 조금씩 먹어가다 보면 조금씩. 사라져 가겠죠. 산삼을 능가하는. 네. 정말 아름다운 예, 무슨 장에 대한 이야기 한 15년 그런 된 거. 장이 있습니다. 추억들이 또 있고. 아니면 하늘에서 엄마가 보시면서 저걸 먹어야 또 보내줄 텐데. 그러고 그래가지고 있진 않으실까요? 냉장고 청소하려다가 그 꺼내놓고 오. 한참 울다가 어. 그래서 청소를 했죠. 또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네. 게 또 얼마나 또 좋아요. 저희가 그런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뭐 카카오 스토리 뭐 그렇게 올리셨다고 그러지만 이렇게 직접 또 들을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엄마가 안 계신 분들은 맞아요. 예, 또. 엄마의 추억에 대한 걸 아련히 떠올리니까 막 이렇게 눈물이 났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있을 때는 소중한 걸 모른다 그러잖아요. 절대 모르죠. 예, 그 말이 그리고 안 계신다 그러면 저도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인데 저는 아버지와의 어떤 그런 게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 보니까 고달파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내성적인 분이라 내색은 못하고 삶은 힘들고 그러니까 술 드시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좀 이렇게 뒤집어 놓으시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딸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워했는데 하여튼 이제 나 이후에 따로 살게 됐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왕래를 거의 안 했죠. 보니까 이제 서를 때 보니까 돌아가신 걸로 이렇게 떴는데 그렇게 미워하던 아버지도 이제 더 이상은 볼 수가 없다 생각하니까 가슴이 조금 좀 이렇게 정리를 못했다 그럴까요? 그게 너무 혼돈이 좀 살아 알고. 계실 때 혼돈이 와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딱 그걸 보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그래서 사람이구나. 그럼요. 네, 저도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많이 자식들이 우는 게 결론 내가 못한 거에 대한 그런 부모님이 돌아가신 예. 것보다 내 자신을 예.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이렇게 맞아요. 못했을까라는 그런 사람은 게, 이기적이라 예. 그러잖아요. 또 오늘은 이렇게 장 얘기를 통해서 네. 우리가 또 짠한 마음을 예. 또 나눌 수 있고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15년 전 네. 전설은 살아있다. 우리 집 냉장고에 네, 분위기 가라앉기 전에 레시피 넘어가겠습니다. 예, 또 눈물 날라다가 말았어요. 장에 대한 또 요리가 또 있잖아요. 또 이렇게 레시피. 예. 그래요. 제가 노하우.
장을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장이 유익하고 몸에 네. 좋으니까 이거를 갖다 꼭 집된장, 집고추장으로만 해야 된다는 생각은 마시고요. 네. 좀 요즘 이렇게 야채가 흐트러지잖아요. 네. 거기에 곁들여서 먹을 수 있는 강된장찌개. 아. 비벼 먹으면 맛있죠. 네, 강된장찌개 하나랑 채소장떡. 장떡도 아, 거기도 맛있어요. 된장하고 여기서 막 고추장 새로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 깜짝깜짝 놀래고 네. 있어요 지금. 두 가지 준비해봤는데요. 거기 강된장찌개는 쇠고기 100g, 표고 5개, 풋고추, 홍고추 1개씩, 대파 1대 정도 준비하시고 마늘 1스푼, 집된장 4스푼, 집고추장 1스푼, 맛술 꿀 1스푼, 참기름, 고춧가루 이렇게 준비를 하신 다음에 쇠고기 100g을 이렇게 마늘 한 티스푼으로 밑간을 해두세요. 근데 그게 고기를 갖다가 채를 치셔도 되고 100g 정도니까 얼마 안 되거든요. 이게 약간 육즙을 나오라고 하는 거니까 채를 치든지 아니면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시든지 해서 한 티스푼만 밑간을 해두시고 표고는 5개를 채 썰어 두시고 풋고추, 홍고추 곱지 않게 두루두루 다져두시고 대파 한 뿌리를 깨끗이 씻어서 썰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불에다가 뚝배기를 올린 다음에 그 참기름 한 티스푼을 이렇게 뚝배기에다 좀 발라주세요. 고루. 이렇게 고기 좀 들러붙지 않게, 쇠고기 들러붙지 않게 해서 고기를 볶다가 다시물, 멸치, 다시마, 새우를 우려낸 다시물 200ml를 붓고 마늘 1스푼, 집된장 4스푼, 집고추장 1스푼, 맛술 1스푼, 또 꿀 1스푼, 그렇게 해가지고 고춧가루 1스푼 넣어가지고 섞어서 끓기 시작하면은 10분을 넘기지 마세요. 10분 이상을 넘어가면은 된장이나 그런 고추장에 있는 고유의 효소가 죽게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살짝 끓을 때 딱 꺼가지고 이제 뜨스게 밥에다 얹어서 비벼 잡수시던가 야채 식혀서 또 야채 쌈 싸서 드시던가. 오늘 점심이 또 막 군침이 도는데 강된장에 이렇게 어. 비벼서 쌈 싸 먹고 싶네요. 그리고 또 이제 장마 들어가면 또 이제 요거 메모해 두셨다가 또 부침개 드실 때 채소 장떡을 한번 해 드셔 보시라고 준비해 왔는데요. 뭐 야채는 여러 가지 당신 집에 있는 냉장고에 있는 거 예, 예. 뭐든지 넣어도 되지만 제가 준비한 야채는 깻잎 한 묶음, 양파 반 개, 풋고추 한 개, 홍고추 한 개, 호박 반 개, 부추 한 묶음, 대파 반 대, 쪽파 한 묶음. 이 한 묶음이라는 거는 이렇게 잡았을 때 한 50원 정도 50원짜리 동전만하게 그 정도를 잡은 걸 말하거든요. 거기다가 반죽은 밀가루 200ml, 물 100ml, 또 감자는 갈아서 1개 정도, 된장 2스푼, 고추장 반 스푼, 다진 마늘 반 티스푼을 준비하셔가지고 야채들을 씻어두고 이제 준비하시잖아요. 그러면 물 100리터에다가 고추장, 된장을 풀어가지고 걸러주세요. 걸르고 나서 거기다가 갈아 놓은 감자를 넣어서 마늘 반 티스푼 넣고 밀가루랑 넣어간 반죽을 만드는 상태에서 깻잎, 호박, 양파 채 썬 거 넣으시고 청, 홍주, 고추 가늘게 썰어서 넣어주시고 그 또 손질해 놓은 대파, 부추 또 2, 3cm를 다 썰어서 넣어주시고 해서 골고루 야채를 섞은 다음에 팬에 두르고 지져내시면 되는데 간은 혹시라도 봐서 이제 만든 다음에 지져서 드셔봤을 때 싱거우면은 그럴 때는 식초 간장을 곁들여 드시면 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된장하고 상큼하니. 고추장을 물에 갠 그 물에다가 이렇게 걸러 하는 한번 거죠. 걸러가지고 된장을 맑게. 직접 집어넣는 게 아니라 아니요 이제 아니요 직접 넣어가지고 이렇게 걸러도 그러니까요. 되고 해서 아, 좀 덩어리가 좁게 있으니까. 덩어리를 없애란 얘기죠. 저는 이렇게 뭐 그런 거 비빔하는 것처럼 그런 건 줄 알았어. 이제 거칠게 드시려면은 뭐 이게 아, 손으로 그렇게도 먹어요? 막 손으로 막 주물러도 되지만 곱게 해서 이제 고운 빛깔을 나게 해야 되니까 한 번 정도 걸러 주시면 좋아요. 그런 것도 안 먹어봐가지고 몰라요. 장떡 맛있습니다. 장떡 그래요? 맛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안 그냥 먹어봤죠? 그냥 판매용 장 사다가 넣으셔도 되고 집 된장하고 집고추장 넣어서 해셔도 나 이런 거 어렸을 때도 안 먹어본 것 같아요. 저희 엄마 안 텃밭에 해준 것 같아. 모든 야채를 갖다가 손질해서 깨끗이 씻어서 숭덩숭덩 썰어가지고 그러니까. 넣어도 돼요.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게 그 그 고추장하고 우리 장을 야채전 부쳐 먹는데 그러니까. 그 네. 밀가루에다가 된장 고추장이 들어간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안 먹어보니까 좋죠. 저도 이렇게 안 해보는 거죠. 네네. 그냥 일반 그러니까 아는 그런 부침은 해 먹어도 네. 안 먹어봐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의외로 맛있어요. 약간 구수하다 그럴까? 약간 매콤하기도 하고 좀 그런 맛. 이게 일반적으로는 고추장만 넣어서 고추장 장떡을 하기도 하지만 맞아요. 이거는 된장도 좀 넣어서 그렇게 해서 좀 구수한 맛도 나라고. 색도 좀 진하죠. 아, 그 전체적인 색 아, 자체가 색감이. 고추장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뭐 예, 예. 김치전 뭐 이런 건 알아도 또 또 이렇게 그런 거에 막강한 또 하나의 레시피예요 이것도.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준비하셨어요? 네, 두 가지 준비했는데 네. 팁으로 네. 요즘에 죽순이 어. 제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6월이. 그냥 구입할 수 있나요? 그냥 일반 마트나 뭐 이제 이렇게 조금 시장 가서? 있으면 이제 이렇게 둥치로 아마 둥치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아. 껍질째. 근데 그러면은 죽순한테 속으면 안 될 게 껍질 벗겨다 보면 내용물이 요만하죠. 이렇게 한 제 주먹 한 3분의 2만 할까 그러거든요. 여자 손 그 손 주먹보다도 작은 게 하나 정도 나올 정도예요. 근데 요즘 게 이게 되게 연하고 맛있고. 원래 새싹에 영양분이 많으니까. 근데 이 죽순이 이 해독에 완전히 대가라는 거죠. 제일 지금 해독에 몸에 대한 해독에. 그래서 이거를 그냥 만약에 시중에 시판되는 죽순을 못 사실 경우에는 네. 그냥 또 캔에도 팔아요. 캔으로도. 캔에도 있어요? 예, 죽순 캔이 있거든요. 중화요리 제품들이 예. 이게 한나로라는 마트에 가면은 쫙 진열돼 있는데 거기서 식자재 파는데. 예, 식자재 가서 그냥 쉽게 구입할 수도 있는데 캔에 있는 것보다는 직접 시판되는 그 제철일 재래시장에서 때. 예, 그런 걸로 하시면 지금이 좀 있으면 예. 제철이라는 예, 거죠? 그걸 사다가 살짝 데치면 부드러워지거든요. 네. 그러면 비쌀 쫄깃쫄깃 씹는 맛도 좋아요. 고기 육즙 같은 예, 아무 맞아요. 맛도 안 나요, 사실은. 이게 어떠한 맛이 드는 그런 맛이 아닌데 다른 것들과 어우러졌을 때 이 죽순에 들어있는 해독 작용이 좋으니까 몸에 이로우니까 드셔보시라고 이제 알려드리려고 그런 거거든요. 네. 혹시라도 이제 시장에 있으면 사다가 그걸 데쳐가지고 데쳐서 네, 그러니까 한 200 죽순 200g 정도면은 캔 기준을 했을 때 한 반 개 정도, 반 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이게 한 주먹으로 하나 정도, 성인용 주먹으로 하나 정도 분량이 한 200g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쇠고기 100g, 미나리 100g, 숙주 100g, 홍고추 1개, 달걀 1개 이렇게 준비하시고 거기에 버무릴 수 있는 소스는 간장 1티스푼, 식초 반 티스푼, 설탕 반 티스푼 이렇게 준비해서 섞어 놓으세요. 그리고서 죽순을 데쳐서 빗살무늬로 썰어 놓고 홍고추는 굵게 썰어 가지고 어슷 썰어 놓고 그다음에 숙주는 거두절미해서 데치고 미나리도 데쳐서 5cm 길이로 썰어 놓고 소고기도 채 썰어서 불고기 양념한 뒤에 볶아두고 달걀은 황백 지단으로 해서 또 길이도 맞춰 가지고 썰어 놓으시고 그렇게 다 모든 재료가 준비돼 놓으면 그 팬에다가 홍고추를 넣어서 약간 매콤한 맛을 좀 우러나올 미리? 때 기름에서 우러나올 때 숙주를 달달달 볶으세요. 그리고 불을 꺼버리고 그 상태에서 모든 재료를 다 거기다 넣고 그 아까 만들어 놓은 소스를 버무리면 끝이에요. 그리고 그릇에 않은 것 예, 같아요. 근데 제가 먹어보았을 때 이렇게 우리 한식 에피타이저 정도? 그 정도? 이게 상큼하고 맛있고 이제 입맛에 좀 달라붙는 그런. 처음 먹을 때도 그런 그냥 거부감 없이 그냥 네, 쉽게 밑반찬으로도 좋고 이렇게 음. 드시기 싫으면은 그냥 사셔다가 죽순을 그냥 데쳐가지고 초고추장. 초고추장에다 찍어 드셔도 초고추장에다가. 돼요. 그러니까 더덕 같은 그렇게 초고추장 뭐 이렇게 그 더덕은 두릅처럼, 두릅. 예. 거기에는 고유의 맛이 없으니까 그거 같이 곁들여서 드실 수 있는 거를 뭐 무슨 죽순 들깨탕 해가지고 들깨탕에다가 죽순을 또 별 맛이 썰어도 되고. 없고 그냥 씹는 씹히는 맛만 아삭아삭한 있으니까 맛이니까. 질감만 있으니까. 근데 식품에다 넣으면은 해독을 시켜주니까 나쁜 독성들을 배출시켜 준다는 거겠죠. 이런 써니님의 그런 요리 레시피는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메일로 보내주시면 도봉엔 네, 네.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일로 보내주셔야지 알려드리지 안 그쵸. 알려드립니다. 또 우리가 빠진 이야기가 있나요? 장에 대해서 막 좋은 얘기하고? 레시피 소개도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아까 그 전통장 중에서 우리가 된장, 고추장, 간장은 많이 들어보고 또 지금도 먹잖아요. 근데 막장, 점장, 청국장. 물론 점장? 네. 아. 청국장도 많이 먹죠. 네. 저희 집도 좋아하는 편인데 청국장은 오히려 된장에 비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시간이 짧아요. 네. 근데 이제 냄새가 좀 관건. 요즘은 냄새 없이도 네, 많이 없이도 만들죠. 하는 것도 그리고 있고. 이제 이런 장들은 효소가 살아있게 먹으려면 다 재료를 끓이고 마지막에 원래 불 끄기 전에 살짝 넣었다가 그렇게 먹어야 되는데 사실은 좀 맛이 그러면 덜 우러나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끓이죠. 그런데도 맛이 먹어서 우리가 좋은 이유는 팔팔 끓여도 네. 그 미생물이 대사산물 중간 대사산물이라고 그 미생물이 먹고 그 뱉는 그 배설물이 있어요. 예. 그것도 어쨌건 우리 몸에 좋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영양분이 남아 있는 네, 거고요. 아무튼 많이 끓이면 안 좋다. 그렇죠. 아 장은요? 특히나 저기 된장 같은 경우. 근데 효소가 우리가 엄청 많은데 먹고 또 이렇게 남은 거 또 끓여 먹고 그러잖아. 그것도 안 좋은 거네요. 이미 이제 그렇죠? 미생물은 돌아가시는 거죠. 아 처음 그러니까 쪽 소량으로 끓여서 그때 그쵸. 다 먹어야 되는구나. 아니면은 이제 쌈장 같은 거 네. 날로 이렇게 찍어 먹거나 저 아. 아는 분은 감자도 쪄서 된장에 찍어 드시더라고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드셨다니까 습관이 이렇게 됐대요. 저는 된장이 잘 못 찍어 먹겠던데. 근데 찍어 먹어 봤거든요, 저도. 고추나 이런 거. 그냥 뭐 그리고 홍고추에도 된장을 맛있게 만들어서 이렇게 강된장을 음. 해놓은 것을 접하지 못해서 그런 그런 거지. 건가? 아니 그게 지금 더 날된장 맛있어. 얘기하시는 날된 된장 찍어 먹자. 예. 나는 고추장을 줘야 되는데. 날된장도 맛있는 건 얼마나 아, 맛있어. 그래요? 아니면 양념을 그냥 하세요. 끓이지 않아도 아니, 식당 양념 같은 여러 데서 가지 먹을 넣으면. 때 보면 그 된장은 집된장이 아니니까. 아 그래서 아니지. 그렇구나. 막 된장 주잖아. 집된장, 집고추장, 매실액기스, 다 넣어서 참기름, 깨소금, 마늘만 그 넣으면 막장으로 이렇게. 그러면은 어, 뭐 맛있겠네요. 막가네요. 막장 얘기해야 되는데. 자, 막장과 점장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점장. 점장은 우리가 간장을 담그자 아니 된장을 담그면 간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점장이라는 거는 점장. 충청도 쪽에서 보리가 거기가 유명하더라고요. 음. 그 우리가 된장을 일반적으로 담글 때 된장 메주를 밑에 깔고 그다음 물을 붓고 그러니까 소금 천일염을 탄 소금물을 붓고 뭐 고추 숯 뭐 이런 걸 넣잖아요. 그래서 네, 시간이 네. 우러나는데 네. 이거는 그게 아니라 그리고 나중에 간장과 된장을 가른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점장은 메주를 물에 담가요. 메주를 쓴 거를 한 3일 정도 담그면 이게 불잖아요. 그래서 건져서 으깨. 그러니까 이렇게 파쇄한 다음에 그냥 맹물이에요. 그다음 파쇄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고추 씨가루. 고추 씨가루. 예, 그리고 그 천일염 그리고 보리를 밥을 만들어서 거기다 넣어요. 식혀서 그다음 같이 계속 치대요. 그러면 이게 입자가 처음엔 좀 컸다가 그다음 이제 작아져요. 그렇게 되면 잘 버무려져서 2년간 1년에서 2년을 숙성시켜서 먹더라고요. 그건 되게 오래 걸리네. 그러니까 이거는 간장 자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 되게- 근데 그리고 되게 검어요. 진짜. 색상이. 근데 짜지가 않아요. 덜 짜고 간장을 안 빼서 그런지 영양분은 더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 저도 올해 처음 알게 됐고, 그다음 막장은 강원도 지방에서 그리고 이렇게 담그는 지역마다 약간 이게 막 빨리 담가서 먹을 수 있어서 막 담가서 막장이라고 하는데 아니 소금물을 사용을 안 했는데 어떻게 간간하지도 않고 슴슴하지도 소금을 않고. 넣었잖아요. 나중에 천일염 그거는 아까 거기에 넣었다고? 첨가물로만 버무릴 소금을 때, 넣어줘요. 버무릴 때, 아. 그 물에는 그냥 그 메주를 불릴 때 그냥 물에다가 담갔다가 나중에 이제 버무릴 때 천일염이 들어가니까 간은 맞는데요. 짠 느낌이 없어요. 근데 이제 얘는 주로 쌈장이나 이런 걸 강된장식으로 끓여서 먹지 국 같은 건 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국은 안 하고. 네. 아 그걸 그래서. 점장이라고 그래? 점, 점장. 쌍지읒, 아, 점장. 점장. 오. 그다음에 이제 막장은 약간 이제 지역에 따라 담그는 방식이 틀린데요. 강원도에서는 보리쌀과 엿기름 이런 걸 삭혀서 죽을 써서 메주가루 이거는 메주 가루에다가 담그는 아. 거예요. 그러니까는 날메주 그러니까는 메주 가루를 그냥 파쇄한 거 물에도 안 불리고 저도 아직 막장은 가끔 그쪽 지역에 가면 아마 이렇게 찌개나 이런 걸로 먹어보긴 하는데 막장인지 잘 모르고 된장 비스무리한 것 같아요. 올 봄에도 제가 강원도를 2번 갔었는데 된장찌개인데 맛이 조금 특이해요. 그래서 이게 막장인가 했더니 이쪽 된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먹는 건 좀 맛이 틀려요. 그래요? 예. 아. 그리고 경상도는 콩, 그다음 맵쌀 그리고 이제 소금을 넣어갖고 이렇게 만드는 거라 그러고. 그리고 제가 이거를 좀 조사하다 보니까 네. 채장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최장? 즙장이라고 하는데 이걸 또 즙장이나 집장이라고 하는데요. 예전에 충청도, 전라도 그러니까 남부 쪽에서 남쪽 지방에서 만들어 먹던 별미장이래요. 근데 여기다가 그 채소를 넣어서 속성상으로 채소를 넣고서 담아서 채장이라고 하는데 아 그래서 채장. 이것도 색이 검대요. 왜 근데- 검지요? 그게? 삭으니까. 야채하고 아, 어떻게 이렇게 야채가? 돼서 네. 그런가 봐요. 삭으면 삭을수록 된장이 아. 윗된장은 검고요. 안에는 아. 이게 이제 늦가을이나 상토색. 초겨울에 마지막 끝물인 채소를 이제 막 갈물에 담그는데 중요한 건 이게 지금 내려오질 않는데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안타깝다고. 누가 이렇게 받아들여서 배우는 사람이 없나요? 아마 되살리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입맛도 변하기도 하고 아마 제 생각에는 같이 야채를 박으니까 우리가 왜 된장에 좀 담가 먹고 이런 거 비슷하지 않아요? 약간은 맛은 네. 틀리겠지만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막장, 점장, 청국장, 된장, 간장, 고추장이 됐지요. 그리고 식초하고 젓갈 네네. 좀 남고 그 외에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전통 식초 제가 이제 건강에 관심을 갖고 나서
전통 식초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제가 네. 작년에 감식초 담근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네네.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 중요한 거는 감이 많이 나올 때 깨끗하게 그러니까 젖은 행주로 물기 꽉 짜가지고 그 꼭지 부분을 좀 잘 씻어서 네. 이렇게 통에 담습니다. 껍질채. 네, 행주로 예, 예. 닦아서요. 담은 다음에 감식초가 있으면 좀 넣어주시면 잘 발효되고요. 이제 25도 정도를 이렇게 맞춰주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겨울에 온도가. 춥잖아요. 음. 그래서 제가 아파트를 좀 약간 서늘하게 지냈기 때문에 처음엔 발효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겉에 좀 둘러주고 겨울에 담. 예 온도를 좀 맞춰주니까 됐는데 제가 3개월, 4개월이 지나서 걸렀거든요. 네. 근데 막 으스러질 정도는 안 돼요. 아. 그러니까 떫은 감 말고 너무 이렇게 홍시 말고 음. 그렇게 해갖고 해서 1차 걸렀고 그다음 2차를 이제 걸러서 놨거든요. 근데 밑에 이렇게 하얀 게 이렇게 침전되더라고요. 그게 곰팡이에요? 그러진 않고 아. 거기 이제 약간 덜 걸러진 거. 그 뭐라 그러지 입자 고온 밑 입자. 그래서 제가 장소를 옮겨놨더니 여기 밑에 게 흔들리니까 이게 넘쳐요. 아, 그래서 지금은 좀 약간 얇은 막 같은 게 생겼는데 그 1차 발효 때도 약간 막 같은 게 곰팡이 생겨요. 근데 흰 곰팡이는 먹는 거 아시죠? 좋은 곰팡이. 아. 매주 필 때도 검은 곰팡이가 안 좋고요. 그러면 아예 이렇게 덜어내야 되는 아니요, 거죠? 그냥 놔둬요? 근데 1차 때는 그냥 어차피 한번 걸르니까 어, 상관이 어. 없는데 면 깔고 2차 때 지금 약간 얇은 막이 생겼는데 지금 저도 올해 처음에 보다 보니까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인터넷 검색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그 맛은- 미나리 효소에도 위에 엷은 막이 생기나요? 저도 그거는 처음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좀 그러니까 검색을 막이 해봐야 될 것 생겨서 같고 요번에 건지긴 좀 망하셨죠 미나리 요소. 좀 더 시커매져서 아마 식초가 된 것 같아요. 아. 미나리 제가 최초로 한번 만들어 볼까 싶습니다. 미나리 식초 기대해 보시고요. 제 거는 식초가 안 되고 그런 맛이 아니고 음. 맛이 참 요상이 하면서 야릇해요? 막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곧 식초를 한번 발효시켜 보세요. 이거를 버릴까 아니면 아니에요. 어차피 나중에 버려도 되니까 그 인터넷 검색을 했더니 버리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기 흰 막은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예. 나중에 좀 더 고민되네. 뒀다 어차피 그냥 버려도 되니까 두 번째 거는 지금 잘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첫 번째 게 이게 말지를 일단 안 더 해서. 두셨다가 나중에 면 깔고서 걸으면 그거는 이제 걸러지거든요. 그리고 네. 맛을 한번 보죠 우리. 그러니까 이게 너무 성공해도 그래요? 재미없어요. 맞아요. 한번 좀 실패. 실패. 어, 또 그래서 실패는 경험이 성공의 쌓이니까. 어머니니까 또. 저도 저는- 요번에는 매실 식초 한번 해봤어요. 아 이- 식초를 또 20kg 사서 한 15kg 정도 액기스 만들고 5kg 정도. 그거는 이제 1대 6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10kg면은 이제 60%만 넣는가 봐 아. 설탕을. 그래서 이제 오래도록 그렇죠. 1년 아주 정도만 오래도록 아 1년 두면 이상을. 그냥 잊어먹고 그냥 아주 그냥 사가버리라고. 왜 변질이 되냐면 이게 온도가 일정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실 우리는 그게 쉽지 않잖아요. 네, 아파트에서 아파트에 날씨가 뭐 더워지니까 조건이 안 좋은. 예 좀 아쉽긴 하지만 그게 25도 그러니까 예 딱 미생물이 서늘하고 시원한 곳, 그늘이진 곳. 근데 아파트는 그게 안 되더라고. 아니 또 베란다도 감식초 같은 쉽지 경우는 않죠. 따뜻한 곳 이렇게 따뜻한 곳, 또 이게 그 다. 성질에 대해 따라서잖아요. 근데 이게 요번에는 미나리는 좀 물론 뭐 전통 식초 요즘 또 이제 웰빙 바람 불면서 뭐 현미 오곡 식초라든가 여러 개 있는데 뭐 기회가 되면 저도 진짜 담아보고 네. 지금 주로 감식초를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아니면 물에 타 먹거나 알칼리성 음료라서 네. 또 좋기도 하지만 제가 감식초를 이렇게 음용해 보면 이렇게 타는 느낌이 나요. 희석했는데도 아 그럼 센 거예요? 저한테는 조금 센 아. 느낌이 있더라고요. 다른 분은 괜찮다고 그러니까 사 하시는데 먹는 감식초나 뭐 이런 거랑 또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아 제가 이제 우선은 숙성이 아직 안 돼서 일단 제가 구입을 했어요 감식초를. 예. 그리고 이제 제 아는 분도 이제 음료에 이렇게 무쳐 먹을 때 넣으면 좀 세진 않아요. 일반 식초보다. 근데 이제 식구들이 입맛이 거기에 길들여져서 좀 강한 맛을 원해서 좀 그렇긴 한데 본인은 더 좋다고 그분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효 그분이 음식이 누군데? 제 이웃이 계십니다.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하지 마세요. 다치십니다. 갑자기 궁금해졌어. 보고 싶죠, 막. 네. 자, 데려- 그다음에 한번 이제 나오시라 그래요. 아니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할까봐 그분. 제가 한번 섭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분은 많이 이렇게 그래, 베일이 쌓이는 걸 원하기 우리도 때문에 좀 이렇게 맞아. 누구 초대해서 같이 듣고 더 오세요. 진한 수다 좀 할까요? 그러니까 예, 듣고 오세요. 근데 써니님 모셔와 보세요. 아니 그 계시면. 아도니스 부부터 오시고 아 섭외 아, 들어가고 그럼- 계시죠? 그렇죠. 이제 직접 이제 계속 이제 씹고 있습니다. 전쟁을 한번 치르고. 자 이제 발효식품의 마무리로 이제 젓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네. 그 제가 주로 보는 게 한국인의 밥상 그런 데서 이제 바로 그 산지에서 싱싱한 그 재료를 이렇게 바로 천일염만 넣어서 이렇게 숙성시키잖아요. 네. 먹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바지락 젓갈 이렇게 담그는데 바지락? 네. 바지락 담그셨어요?
아니요, 봤다고. 아 봤다고. 저는 저는 바로 산지에서. 한 2월쯤이면요 멍게가 한참 나와요. 1월에서 2월이면 멍게. 그리고 또 싸요. 그러면 이제 요렇게 5,000원짜리 1,000원, 10,000원짜리 이렇게 팔거든요. 그러면 10,000원어치 사다가 그것도 이제 소금 이렇게 후룩 불어가지고 냉장고에 또 박아놔. 냉장. 한 일주일 있다가 딱 꺼내면 이제 짭짤하고 이렇게 뒤적뒤적 소금이 다 녹잖아요. 그러면 고춧가루 좀 넣고 마늘 좀 넣고 매실액 아니 저도 멍게젓을 작년부터 처음 맛있어요. 담가봤는데 천일염만 해서 한 2, 3일 지나도 그 자체만도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저도 놀랐어요. 생보다 오히려 그게 더 짭짤하니 맛있어요. 꼴뚜기젓도 맛있고 어리굴젓도 맛있고 직접 젓갈도 집에서 담가서 먹고. 아 멍게젓도 담가 먹어야 되겠네요. 네, 먹고 싶습니다. 쌉싸름하니 맛있고요. 잠깐만, 이런 이게- 얘기할 때마다 가슴이 아프네요. 요거는 오래 발효하지 않아도 되고요. 어리굴젓도 맛있어요. 그 굴 한참 시원할 때 요즘 날씨 제가 그 멸치 젓갈 그 네. 산지에서 바로 담가서 그 산지에서 먹을 수 있는 멸치회 예. 이런 거 맛보고 싶어요. 멸치. 멸치회가. 그리고 그걸로 뭐 조림도 그것도 먹고.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원래 음식은 재료의 신선도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은 간이잖아요. 예, 예. 근데 우선 신선하면 반 이상은 먹고 넘어가니까 그쵸. 간이야 싱거우면 더 넣든지 하여튼 그렇죠, 그렇죠. 제가 그래서 바닷가로 이사 가야 되나 제가 물질을 해야겠나요? 염도만 잘 이렇게 삼삼하게 해서 어. 냉장고에 잘 이제 관리해 놓으면 그때 많이는 하지 마시고 어. 조금씩만 하세요. 제가 젓갈에 대한 예. 추억이 제가 신혼 때 같이 살던 집 그 아이를 봐주시던 저희보다 좀 더 일찍 결혼한 분의 아이를 봐주시던 시어머님이 계셨어요. 네. 근데 그 집이 이사를 갔다가 나중에 이사를 다시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그 멸치젓을 담갔다가 거른다고 공원에서 정자에서 그걸 하고 계시는데 지나는 가는 냄새가 너무 구수한 거예요. 구수해요. 천일염만 이렇게 생 아. 멸치 사다가 천일염만 담근. 그러니까 제가 뭐 하세요 모르니까 인사하면서 그랬더니 아 멸치젓 담근 건데 걸르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걸리셨나 봐 마음에 한 병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귀한 걸 진짜 얼결에 그걸로 제가 김치를 담그고 버무렸는데 너무 맛있어요. 맛있지. 멸치젓. 이 시중에서 파는 멸치젓 그 까나리 액젓은 약간 뒷부분에 그 글루타민산 나트륨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맛이 약간 미끈하달까 약간 그렇게 음. 미원 맛 같은 게 약간 나요, 솔직히. 음. 근데 이분 거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맛을 한번 아주 뭐 무서워. 구수하고 뒤끝이 그냥 깔끔했구나. 아, 진짜 이루 이사 말할 가서 다 형용할 담가 수가 먹어요. 없는. 예, 너무 깔끔하고 맛있고 음. 저도 안 담만 먹었기 때문에. 근데 아쉽습니다. 그 음식에 그 소금이 천일염이 다 그게 좋은 거예요. 음식에. 우리 국산 천일염은요, 그 어. 자체에 짠맛만 있는 이건 나트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천일염. 정제염의 99%가 나트륨이고요. 음. 이 천일염엔 한 60% 정도가 나트륨이고 나머지가 70여 가지 미네랄이에요. 그래서 간수가 처음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굵은 포대자루에 사세요. 그럼 그래서 그걸 묵히세요. 구입해서- 밑에 벽돌 하나 받치시고 묵히세요. 그러면 소금을?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 간수가 빠지면서 아. 5년 빠진 간수가 5년 빠진 천일염은 보약이 따로 음. 없어요. 그걸로 음식을 하시면요 그걸로 너무너무 음식을 맛있어요. 가능. 제가 5년째 된 걸로 김장을 했을 때가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별다른 게 없는데 더 유난히 맛있었던 이유가 그리고 이렇게 간수 빠진 거를 확인하시려면 천일염 한 주먹 주셨다가 손을 쫙 폈을 때 묻어나지 않는 게 잘 빠진 천일염이에요. 그런 그래서 거. 천일염도 원래 평상시에 조금씩 드셔주시면 좋아요. 그냥 네. 저는 이번 변산반도 옆 그 부근에 갔더니 염전이 있더라고요. 네. 그 근처에 갔더니 젓갈하고 이제 소금 파는 곳이 있어서 거기서 구입하셨어요? 예, 소금 한 20kg 사왔거든요. 천일염으로 예, 그래서 이렇게 좀 밑에 볕돌로 받쳐가지고 좀 어떻게 간수- 어떻게 받친다고요? 벽돌을 그냥 자루 밑에 가운데 두세요. 그럼 알아서 빠지고 자루, 공간이 자루 약간 자체가 땅에서 푸대- 떠지니까. 이렇게 망 같은 무슨 푸대잖아. 쌀자루 같은 어. 그런 푸대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받쳐만 놓으면은 이렇게 자연적으로 그럼 보관은 간수가 어디예요? 뭐 베란다 이런 데. 서늘한 곳. 서늘한 곳에. 예, 서늘한 곳. 제가 여기서 천일염의 약간 성분 장점을 말씀드릴게요. 소금 천일염의 기능이 우선은 살균 기능이 있어서 염증 완화에 좋아요. 그리고 우리 체내 우리 농도가 약간 짭짤한 거 아시죠? 우리가 눈물이나 피 네, 같은 네, 거 네. 맛을 보시면 약간 짭짤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땀이라든가 그래서 그 농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천일염 작용이 있고요. 그리고 삼투압 기능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정화 작용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소금의 맛도 내주지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천일염 제가 소금이라고 잘 말 안 해요. 저는 되도록이면 천일염? 천일염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소금 그러면 시중에 있는 정제염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거 맞아. 아닙니다. 그거 아니죠. 네. 저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음식에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천일염을 다 넣어야 되는지 아니면 죽염도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소금에. 저는 천일염을 선호하는 편인데 또 죽염을 선호하는 분이 있어요. 음. 그것도 또 만들어지는 공정이 또 굉장히 함초 소금도 있죠. 예, 함초 소금은 그 염전에서 네. 자라는 그 꽃이 오. 함초예요. 아니 초가 풀이. 초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짭짤하겠죠. 아 풀이 함초라고. 네, 네. 그래서 그 염전에 자생하는 그 풀이 함초예요. 그 짠물에서 또 이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맛을 보면 이렇게 짜지는 않대요. 근데 약간 짭짤하면서 그러니까 미네랄을 같이 머금고 있으니까 좋겠죠. 그럼 소금도 참 종류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 소금 같아요. 중에 제일 좋은 거는 어. 토판염. 토판요? 그 염전 오. 바닥에 그 뭐죠? 황토를 아. 깔아요. 그래서 그걸 다져요. 아, 그 소금이 우리가 소금은요 단단한 걸 부드럽게 해줘요. 그리고 부드러운 걸 단단하게 해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테니스장에 네. 바닥을 다질 때 소금을 깔아서 다진대요. 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김장할 때 배추 절일 때 억센 거 절일 때 소금 쓰면 약간 숨이 그러니까. 죽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여러모로 참 좋더라고요. 그거 되게 과학적이네요. 예전에는 소금이 되게 돈보다 귀했잖아요. 그렇죠. 옛날 네, 소금 뭐 장수 드라마 되게 같은 예. 거 보면은 문제였잖아. 소금 때문에 막 전쟁 치르고 막 이러잖아. 진짜 귀한 소금. 네네. 예, 그러니까 예, 천일염 아. 잊지 마시고요. 예, 오늘은 이게 지금 저희가 다 얘기해야 될 걸 다 나눈 거죠. 뭐 이제 마지막으로 수어, 제가 예. 아까 물김치에서 빠뜨린 게 저도 아직은 못 단 거 먹어봤지만 음. 그 콩잎 물김치라고요. 네. 담아 먹으면 너무 시원하고 맛있대요. 요번에 담그셨죠? 아니요, 콩잎을 못 구해서. 아니 지금 이번에 제가- 뽕잎으로 많이 하셨더만. 뽕잎으로는 여러 가지 제가 이제 네. 뭐 장아찌, 나물, 그러니까. 그다음 효소, 별거 별거 다 차까지 제가 하시더라고요. 덮어봤는데요. 어, 올해는 꼭 제가 아까 그 가지 많이 먹는 것과 가지 네. 많이 콩잎 먹고. 물김치 꼭 구해서 네. 제가 담아서 맛을 보도록 하고요. 아니 뭐 바른 식생활이 나를 바꾼다 책에서 나오는. 제가 매 음. 회따마다 김은진 예, 참고하면 교수님의- 좋으시겠다고 싶어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김수현 씨 이거는 김수현 선생님. 약사신데 이분이 건강에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약으로만 해결이 안 되는 거 건강에 나아지는 게 아니라서 네, 네. 식생활에 관심을 갖게 돼서 이제 이쪽으로만 전업을 하셔서 어. 전도사세요. 아, 그래갖고 뭐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뭐 인스턴트를 줄이고 전통식품 현미 잡고 거친 빵을 먹자. 거친 빵? 혈당의 기복을 심하게 하는 흰쌀밥, 밀가루, 흰설탕, 조미료 500식품을 피하자 이런 어. 말씀을 하셨대요. 네. 거기서 이제 계란은 음. 이렇게 무정란보다는 유정란. 유정란. 예. 뭐 요즘 결과로는 뭐 대등하다고는 하시지만은 네. 생명력 없는 무정란은 절대로 아닌 것 같고 신경 안전제가 들어간 사료를 먹고 알을 낳게 하기 위해서 여성 호르몬제를 주사해가지고 사료에는 항생제 각종 화합물질을 넣는다네요. 그런 걸 어떻게 우리가 믿고 돼지 있을까요? 오늘은 먹으면.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돼서 제가 다음 횟수, 다음 네네. 주차에 네. 그때 좀 이런 거를 네, 좀 이런 걸 예. 상세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런 것 같아요. 먹는 음식이 곧 약이 된다는 말처럼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바꾸는 것은 어렵지만 그렇죠. 이번 기회에 자신의 밥상에도 작은 변화를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이제 작은 실천이 네. 우리 집안의 건강을 지키는 아. 거죠. 저희 이런 대화를 통해서 나가는 이런 것이 네. 좀 기여를 할 수 있다면 참 좋겠네요. 네. 아 그러면 우리 다음 주 또 이렇게 이야기의 소재를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는 저희가 효소와 장 건강에 대해서 네네. 다룰 건데요. 요즘 아이들 아토피 진짜 뭐 증상이 심하고 약한 정도는 어. 있지만 거의 다 있다고 보셔도 맞아. 돼요. 우리 집에도 알러지, 있어요. 예, 약하게는 알러지, 어.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음식에 들어있는 그런 첨가물이라든가 아, 그런 거에 연관이 폐해죠. 됩니다. 예, 예. 그러면 또 요리도 하나 또 그런 저도 아토피에 관련된 네. 선재 스님이 만드신 아주 간단한 걸로 아. 그거 하나랑 네. 또 다른 것도 또. 준비해 갖고 오겠습니다. 아,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광고를 또 써니님께서도 맛깔나게 또 한번 얘기해 주세요. 목소리가 좋지를 않는데 아유. 섹시하게 말할까요? 아니면 아무렇게나 상큼하게 마음대로 하세요. 말할까요? 마음대로. 다 해주세요. 이 방송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다 들으실 수 있는데요. 안드로폰에서는 IBLUG 앱을 다운받으셔서 아이블로그 앱을 다운받으셔서 도시녀의 유쾌한 수다를 검색하시면 들으실 수 있고요. 아이폰은 팟캐스트에서 도시녀의 유쾌한 수다 검색하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폰이나
다 다운받아 들으시는 게 끊김없이 들으실 수 있답니다. 네. 혹시 컴퓨터로 듣고 싶으신 분들은 도봉엔 홈페이지나 유튜브에서도 도시녀의 유쾌한 수다 검색하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러분의 리뷰나 메일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요.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투도봉엔 todobongn @gmail.com으로 보내주시거나 트위터 투도봉엔 todobongn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슬로우 라이프의 첫걸음은 산책이며 걷기라고 하는데요. 산책은 지루한 것 같은데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합니다. 오늘 가까운 공원을 산책하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유드림 써니 카메론이 진행하였습니다. 도시녀의 유쾌한 수다 청취자 여러분, 몸은 아직 번잡한 도시에 있더라도 마음만은 나 자신을 잃지 않는 슬로우 라이프를 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세요. 네.